자, 안녕하세요. 고생들 했고요. 시험 잘 봤어요? 항상 채점을 하건 안 하건 다 자기의 변명이 필요 없으니까 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채점을 하건 안 하건 답을 잘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딱 되면 거기까지예요. 시간 뭐 쉬는 시간에 더 써서 그렇게 해서 1, 2점 더 맞춘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주어지면 다 써요. 시간 한정된 시간 안에 쓰느냐가 실력이지. 집에 가서 지난 회차도 다시 보면 다 쓸 수 있었고 자기가 왜 이게 안 됐는지 다 대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강생분들은 채점에 이 있거나 아니면 좀 채점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걸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맞았는데 뭐 틀렸다고 하거나 틀렸는데 맞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원에서 다 여러분들 점수를 수험번호 이름은 제가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번호도 안 보고 채점하기 바쁘진 이게 누구 거지? 얘가 어떻나 보자. 그런 생각을 안 하고서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다 남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감점시켜 주세요라고 찾아온 분들도 있었어요. 작년에요. 선생님 이걸 맞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저 이거 다른 친구 거 보니까 그 친구는 틀렸다고 했는데 저는 맞게 하셨어요. 이런 게 간혹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제가 카페에 어저께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제 카페 보니까 정말 답글 잘 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디 했는데도 거의 스타디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했는데도 또 공교롭게 스타디하는 인원 전부가 다 같은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네 명이 우리가 같은 의견이 됐다고 자기네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제 카페에서 하시고 우리 조 교수님이 거기다가 댓글을 많이 다시면 우수 회원으로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우수 회원이 되시면 작년 재작년 1차 합격자들 2차 제가 수업 실현 봐줬던 거 있거든요. 그거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데요. 혼자서 해보는 거랑 처음에 여러분들이 2차 준비하실 때 뭐 좀 7월이라 지금 좀 그렇지만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스타디 한다고 모여서 뭐 수업 실현도 연습해봐요. 면접도 연습해봐요 하는데 그때는 이게 1차 합격자인지 안 합격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이기 때문에 거의 솔직히 좀 그래요.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2차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합니다. 대부분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 합격자들한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라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어쨌건 그걸 보시다 보면 1차 합격한 친구들이 합격한 선배들이 2차를 준비한 거라서 굉장히 다듬어졌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1차 합격하고 나서 그냥 스타디하고 뭐 모여봤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고 일단 할 게 없으니까 2차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험상 일단은 놀긴 뭐 하잖아. 집에 내려가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잘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려면 자기가 굉장히 많이 더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남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때 자기가 정확하게 더 보게 되고 논리도 생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른 건 없고요.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뒤에 잘 들리세요? 이쪽 잘 들려요? 오케이? 예. 자,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원전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한 번쯤은 들어봤죠? 긴 건 먹고 아니고요. 자, 거기서 출전을 해봤고요. 제가 해간 문학 작품은 제가 하는 것
그 작품에 대해서 꼭 그 지분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문학 작품을 출전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소설 하나 읽고 어떨 때는 한 문제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 문제 정도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철저하게 지금 그 문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한 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올해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생각,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욕심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들어는 봤지만 여러분들이 안 읽었을 것 같은 작품들, 그래서 비록 지문은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조금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저는 일반 영어보다 문학 선생이에요. 일반 영어 강의는 전 세계 누가 와서 강의를 해도 칭찬을 못 받아요. 다 영어 전공자들이고 영어는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전공 강의는 이게 본인들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데 문제를 풀건 강의를 들을 텐데, 일반 영어라는 것은 다 고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자기가 9개 맞고 하나 틀리는데도 나는 9개 맞으니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하여간 작품을 잘 보시면 될 거고, 문제는 제가 쉽게 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대도 불실 때 2회보다는 확실히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체감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3번 3개입니다. 어려웠다, 비슷했다, 쉬웠다. 체감만 답 맞추기 전이니까. 자, 어려웠다. 2회보다 어려웠다. 비슷했다. 비슷했다가 대부분이네요. 조금 쉬운 것 같았다. 비슷했다가 대부분인 걸로 지금 판가름 됐는데, 어쨌건 봅시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좋죠. 항상 제가 기입평할 때, 해설 강의할 때 답부터 말할까요? 아니면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답을 말할까요? 자, 1번 답부터 말하고 본문 들어가자. 1번 기분이 안 좋아질 텐데. 그래요? 뭐 그대들이 원하신다면. 답은 자, 2개만 받겠습니다. 또 2개만 받겠습니다. 자, 또 이쪽 뒤에서, 저쪽 뒤에서 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본인 거 아니더라도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빨리. 저쪽 진행합시다. 빨리 저쪽 아무나. 좋아, 내가 얼굴 익은 이 제일 끝 라인에 하나 둘 셋. 답 뭐라고 썼어요? adjustment? 오케이. adjustment 말고 다른 답. 제일 이쪽 끝에서. 민지야? 자, 뭐라고 썼어요? 사랑니를 뽑으셨죠. 자, 그래도 말은 해야죠. 어디서? 자, adjustment 썼어요. adjustment 말고 없어요? 다 adjustment 쓸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냈다니까. manipulation. 뭐가 나 지금 내가 못 들리지? 자, 그다음 또 practice. 오케이. 답은 adjustment입니다. 자, 그래야 얘기를 하니까. 자, adjustment가 이 작품의 키워드 중에 하나야. 알겠죠? 내가 문학을 기입평을 낼 때는 일반 영어처럼 내지 않고 그 문학의 주제와 관련이시 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 문학 문제는 잘 보란 말이에요. 특히 올해 집 7, 8, 90 하는 것은 내 문학의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일반 영어처럼 막 뚫는 게 아니라, 독해하듯이 뚫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주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단어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adjustment가 이 작품의 키워드 중에 하나야. 처음 보니까, 자, 여러분들 독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코멘트리부터 봐야죠. 나레이터가 세상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심볼을 사용한다라 이 말이죠. 세상을 묘사할 때. 즉 inside라는 것은
hospital을 상징하는 것이고, outside는 바깥, 병원 바깥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두 세계는 똑같다. 어떤 점에서 똑같다 그랬어요? 이 두 세상은 둘 다가 다 watched 된다. 감시당한다 그랬어요. 감시당한다라는 말은 통제된다, 규제된다 이 말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watched라고 썼지만 여기에 regulated 단어 써도 되는 것이고, 알겠죠? 문학 공부할 때는 그 단어만 보내고 그 의미, 분위기. 또한 rule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watched와 ruled 이런 것도 다 키워드야, 이 작품에. 뭐에 의해서 그러느냐? 바로 가장 핵심 뭐죠? ultimate authority다 이 말이야.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이 소설 자체가 국가나 정부, 작게는 이제 정신병원 이런 규제 속에서 인간들의 소외되고 인간들이 그 안에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스스로 결정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ultimate authority라는 것은 나레이터가 the이란 단어 뭐죠? name이죠, name. name이란 뜻이니까 부르다 그랬으니까 combine이라고 부르는 ultimate authority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오형식 동사니까.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 ultimate authority라는 것이 wields power 하면 힘을 행사하다, 권력을 휘두르다 이 말이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그 과정은 소위 말해서 뭐뭐라고 불립니다 이 말이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수동형으로 나오죠. 수동형으로 나오다가 이제 어저스먼트가 지문 두 번째 문단 끝에 있는 거죠, 지금. 명사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혹시나 학교 문법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저스먼트 명사로 안 쓰고 PP형으로 썼으면 이거는 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거라고 부른다라고 해야 되니까 반드시 명사형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자, 지문 보면 미스 레치트 나왔고 이 환자라는 말이 이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the big nurse니까 the big nurse가 미스 레치트죠. 자, 수간호사가 바늘을 테스트하는데 손끝에 대고서 바늘을 이렇게 탁 테스트하면서 테스트한다는 뭐 이제 주사 놓으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뭐 안정제를 놓으려고 한다던가. 그러면서 I'm afraid he 바로 그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환자가 what we call a manipulator 우리가 소위 말해서 manipulator라고 부르는 사람인 것이 나는 참 뭐 두렵다기보다는 뭐 좀 거시기하다 정도 봤을 때 어쨌든 manipulator라는 말은 뭔가 조작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미스 플린 얘기하면서 man은 그 환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환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을 할 것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manipulator랑 같은 개념이고 그러나 G라는 것은 우리가 A 이런 말이죠. A the other nurse니까 아까 거기 말하는 누구예요? 미스 플린을 얘기하겠죠. 그 간호사가 what on earth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하게 만드느냐. 뭐뭐 같은 disrupt the word라는 건 병동이죠.
자, 우리가 영미 단편 소설 할 때 다 봤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소설이 못한다고 소설을 안 해놓고서 이거 몇 문제 가지고 소설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게 답답한 거고, 시가 안 읽혀요. 그럼 시를 공부했냐고요. 그 마지막 기회가 지금 7, 8월이에요. 7, 8월까지 7, 8월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샘플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뭐가 약한구나라는 것을,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야. 알겠죠? 7, 8월까지는 마치 제가 지금 모의고사 한다고 7, 8월부터 마구마구 강사들 모의고사 뭐 시간 내서 많이 실전 연습을 많이 해놔요. 그거 의미 없어. 실전 연습은 한 3-4번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막 못 쓰는 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거 어느 거든 하나씩만 해보면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지금 뭐가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깨닫고 답답하다가 아니라 빨리 실천해야죠. 소설이 약하면 소설, 영어학이 약하면 영어학, 교육론이 약하면 교육론, 그거를 마지막으로 기본 이론처럼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7, 8월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병동 나왔고, 병동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What possible motive?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 말이겠죠. 무슨 동기 때문에? 그러니까 she caused the little nurse, 그 little nurse를 아까 미스 플린이겠죠. cut off 한다는 것은 말 대화 중에 cut off 했으니까 말을 툭 끊었다 이 말이겠죠. 말을 잘라버리면서 you seem to forget, 너 잊은 것 같은데 미스 플린. 뭘 잊어? This is an institution for the insane. 여기 정신병자를 위한 기관이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워드라는 병동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정신병동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단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the big nurse가 tends to get real put out. 몹시 짜증을 냈대요.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대. 언제 그러냐면 뭔가가 그녀로 하여금 뭘 막으면 흐름을 막는 거야. 뭐와 같은 흐름이냐면 스무스하고 accurate하고 precision made machine과 같은 그런 흐름을 막게 되면 이 여자는 짜증이 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slightest thing, 아주 사소한 것인데 messy하고 또는 in the way 하는 사소한 것, 방해가 되거나 아주 뭐가 혼란스러운 아주 가장 작은 것, 이것이 그녀를 갖다가 묶어버린대. 어디 안으로? A little wine knot of tight smiled fury. tight smiled라는 것은 억지 웃음이죠.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 억지로 웃음, 썩소 지으면서 fury, 막 분노 내는 거네. 화를 내는 거네. 됐죠? 그거에 하얀 매듭으로. 그러니까 왜 하얀 매듭은 또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타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이 여자가 약간의 짜증이 나고 흥분을 하면은, 화가 나면은 썩소를 딱 지으면서 화를 내는데 그 화에 하얀 매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뭐 하얗게 가운 같은 거를 간호사들이니까 입었다라는 말로, 근데 매듭이란 건 단단히 딱 고정하니까 그런 걸로 비유한 거죠. 그냥 하얀 가운에 매듭처럼 딱 했다. 그런 뉘앙스고. 그리고 이 이제 화자가, 나레이터가 얘기하죠. I know, I can feel it. 난 그걸 느낄 수 있었고, 그녀는 don't relax a hair, 머리를 릴렉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긴장을 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고, 뭐 할 때까지? She gets the nuisance attended to. 뭔가 nuisance라는 말은 성가신 것이죠. 뭔가가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처리될 때까지. 여기서 attend to는 시중들다가 아니라 처리하다. 뭔가 성가신 것이 처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what she calls adjusted to surrounded. 그녀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형광펜 거놓고. 그녀의 통제 하에서 안쪽 병동은 거의 완전히 환경에 적응이 됩니다.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갑인 거죠, 지금. 주변 사람들을 다 그녀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the thing is she, 문제는 뭐냐면 그녀가 병동에 있을 수 없다. 항상. 그러면서 she's got to spend some time out. 때때로 밖에 나가고 so she works with an eye to adjusting the outside world too. 그녀는 또한 바깥 세상을 적응시키는데 work with an eye, 주의를 기울이더라 이 말이겠죠. 안쪽도 지 마음대로 하고 바깥쪽도 자기가 적응시키는데 사람들을 다 자기 말대로 하게끔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데 working alongside others like her, 그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뭐라고 부르느냐, combine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combine은 거대한 조직이더라. 그 조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바깥 세상을 조정하는데 목적을 둔 사람들이다, 조직이다 이 말이겠죠. 뭐와 마찬가지로 as 앞에서 끊는 거였고, 모처럼 그녀가 안쪽 세상을 조정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이미 빅 nurse였다. 수간호사였고 in the open place에서 공개적으로 아예 내가 언제 왔을 때, 바깥에서 왔을 때 오래전에 그녀는 she'd been dedicating herself to, dedicate to, 완전히 뭐하고 있었어요? 힘쓰고 있었다. 헌신하고 있었는데 뭐에? adjustment에. 요게 답이었죠 지금. God knows는 괄호 쳐놓고 신이 아는 것처럼. 자, 그리고 나는 그녀가 점점 더 굉장히 노련해지더라. 그러면서 practice라는 것이 아주 그 숙련은 안정됐고 강화되었는데 안정시켰고 강화를 시켰는데 뭐 할 때까지? 그녀가 with a sure power, 확실한 힘을 지금 두드릴 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숙련 연습을 했었다 이 말이겠죠. 수간호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병실을 통제하고 이런 연습을 실행을 계속했었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힘은 펼쳐지는데 모든 사방으로 펼쳐지는데 어디 위에서? hair like, 머리카락 같은 어떤 와이어, 전선 위에서. 근데 그 머리카락 같은 전선, 거미줄 같은 전선이 온 다 퍼져 있다 이 말이겠죠. 그 권력의 힘이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진짜 스파이더맨이 아니에요. 막 거미줄처럼 전선을 뽑았다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갖다가 아주 전선 위로, 그렇죠?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같은 전선인데 너무 작아서 나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을 뻗쳐나갔고, 나는 그녀가 중앙에 앉았고 이 거미줄, 전선의 거미줄, 여기서 웹이라는 것은 힘의 선이죠. 힘이 닿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마치 감시 로봇처럼. 그리고 나서 또 그녀가 뭘 하는 걸 봤냐면 그녀의 네트워크를, 힘의 네트워크겠죠. 그것들을 갖다가 다 돌보더라. 아주 능숙하게 돌보고, 또 아는 거를 매 순간 어느 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어디에서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매 순간 또 뭐예요? 그녀는 알고 있더라. 첫 번째가 이제 위치가, 노우의 목적어가 위치였고 1번, 노우의 목적어가 또 just what 나오죠. 어떤 전류가 위로 보내지는가,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녀가 꿈꾸는 것,
그러한 전선들의 중앙에서 그녀가 꿈꾸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인데 바로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깔끔한 거 모처럼 포켓 워치처럼 내 뒤에는 글라스 백이 유리가 있는 시계처럼 아주 정확한 것을 원했고 place는 동격이고 world와 동격이겠죠. 그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곳이냐? 스케줄이 절대 unbreakable하고 모든 환자들 어떤 환자들 후부터 빔까지 그녀의 빔 여기서는 뭐 광선이겠죠. 근데 여기서 광선이라는 건 감시겠죠. 그냥 감시에 복종하는 거 밖에 있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병동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wheelchair cronies 아주 휠체어 만성병인 사람들인데 휠체어 만성병이라는 사람들은 아예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그쵸? 도망 못 가고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catheter tubes 소변줄을 근데 그 소변줄은 run direct 어디로부터 직접적으로 흐르는 소변줄을 가지고 있더라. every pant leg 바지가랑이에서부터 sewer 밑바닥 하수관 쪽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소변줄을 가지고서 거동도 잘 못하는 휠체어만 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독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해봤으니까 자신이 감으로 물론 풀었겠죠. 오늘은 하지만 집에 가서 복습을 꼭 하시도록 하고요. 정답 2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번 가겠습니다. Direction. Write the first and the last words of the sentence from the passage that best corresponds to the meaning of the underlying words. 자, 맨 밑에 밑줄 그어져 있죠. To learn through responsibility, not to learn before responsibility. 그거와 가장 상응하는 일치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문장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쓰라. 자, 그리고 describe the characteristic of the youth. 이건 쉽죠. 네, 요거는 세 개가 나와 있죠. 자, 지문 일단 첫 번째 문단은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총 특징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하나는 모험을 갈망한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좋아한다. 책임지는 것을 좋아한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것 또는 중요한 것,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게 세 개의 특징이니까 그거 패러프레이징 그냥 하면 되고요. 난이도 최하 기미속스럽지 않은 서비스 문제로 드렸던 거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 디렉션이었어요. 그거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The healthy adolescent boy or girl. 자, 건전한 청소년들, 사춘기 청소년들, 얘네들은 likes to do the real thing in life, to do the thing that matter. 이거 좋아하더라. 그 다음 얘네들은 그러면서 그 예죠. 예가 쭉 나오죠. 이론보다는 그냥 하는 거. 이런 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문단 보니까 logically, 논리적으로 we should learn about things before doing them. 우리는 그것들을 하기 전에 뭔가를 먼저 배워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쵸? 배우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게 상식적이더라 이 말이죠 지금. 근데 청소년들은 아니더라. 배우기도 전에 먼저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뭐 때문이더라. The pundit infers this in our educational system.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돼. 애들은 배워야 돼. 이렇게 교육은 강조를 하겠죠. 그런 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방법도 아니고 nor the best way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앞에는 그 중간에 삽입이니까 최선의 방법도 아니더라. 여기서의 그것이라는 것은 교육하는 거죠. 하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것. 너는 하기 전에 뭔가 배우는 것.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The other lesson to want to do things first and then does the he appreciate 이야 쭉쭉 거기 밑줄. 그 문장이 답이에요. 오늘의 답이야. 자, 그래서 해석을 합시다. 그게 답이고 그 다음 문단 봅시다. They do these things better in primitive life. 원시 시대에서 더 잘했을 거다. 왜냐하면 they're at puberty 사춘기에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뭐를 해요? 카누 만들고 오두막집 짓고 낚시하고 사냥하고 전쟁 준비하고 또 뭐를 해요? 견습 과정이죠. apprenticeship이니까 견습 과정,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견습 과정이라는 것은 알기 전에 뭔가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뭐가 당연하냐면 인류학자들은 뭘 발견하냐면 원시 사회의 청소년들은 neurotic difficult 신경장애겠죠. 정신병을 겪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원시 시대에는 현대에 와가지고 정신병 겪더라 이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civilized life의 그 사람들처럼 정신병 걸지 않더라 원시대. 이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나세모 버세모죠. 왜 원시대 청소년들은 정신병 안 걸리냐면 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적 어떤 프리덤이 있어서 그래서 정신병을 안 걸린 게 아니라 they are given more natural outlet for their native interest and powers 이거죠. 이런 자연스럽게 힘과 어떤 관심사,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돌파구를 주었기 때문이더라 하면서 또한 뭐가 허락됐어요? To grow up freely into a full life of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사회에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면서 성장을 하더라 이 말이겠죠. 지금 이게 허락됐기 때문에 원시시대는 애들이 오늘날보다는 현대 문명 세대보다는 정신병 같은 게 없었더라 하면서 자 그다음 since 뭐 때문에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되더라. 언제? 지금은 과거보다 뭐 하기 위해서 cope with the other world 성인의 세계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the period of growing up to the independence 자립에 이르는 그런 성장 기간은 됐죠. 그러니까 사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립에까지 가는 성장 기간은 더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원시 부족에서 원시 사회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책임은 여기서 그러한 교육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며요. 그런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들은 예전에는 부모들 손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수행이 되더라? 누가 담당하더라? 학교
전문가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또 나왔고, 그것이라는 것은 앞문장이죠. 예전에는 이러한 지식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부모가 가르쳤지만 오늘날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should not make us lose sight of the basic principle. 가장 기본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친다고 친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the need and the desire인데 뭐에 대한 누구의 adolescent의 need와 필요와 갈망인데 뭐 하기 위한 필요와 갈망이냐면 사춘기들이 engage 하기 위한 필요와 갈망이더라. 이 engage 책임감 있게 삶의 실제적인 어떤 추구를 하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실제적인 추구를 하고 싶어하는 그 필요와 갈망이 있다라는 것. 사춘기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하고 앉아는 있지만 늘 얘네들은 이론보다는 먼저 지네들이 나가서 막 뭐 하고 싶고 고등학생들 보면은 그 대표적인 욕구가 알바하는 애들 있죠. 그 욕구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모두 있겠지만 답답한 거지. 자신의 본능은 기본적인 욕구는 뭐 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뭐 하고 뭐 사회가 어떻고 생윤이 어떻고 뭐 생윤 시간에 뭘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다. 나 빨리 나가서 빨리 경험도 해보고 싶고 돈도 빨리 벌어보고 싶고 그 돈이 작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사춘기 청소년 애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정확하게 됐죠, 독해? 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인게이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then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배우더라 이 말이죠. 지금 사춘기 애들은 먼저 인게이즈 하고 그리고 then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배우는 그런 욕구와 갈망이 있다라는 말이죠. 얘네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시가 나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앞문장 반복이죠. 지금 책임감 있게 책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책임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책임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라고만 밑줄 걷으면 바로 앞문장이야. 답이 같은 말이잖아. 이해됐죠? 바로 앞문장이 그것도 namely서부터 그 문장은 to learn through responsibility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말이니까 당연히. 근데 밑줄을 내가 not to learn before responsibility까지 걷잖아. 그럼 뭐가 아니라까지 나가야 되잖아. 그 바로 한 문장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밑줄 걷던 사춘기 애들은 원한다. 먼저 이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하고 나서 배운다. 요렇게까지 가는 게 좋더라. 알겠습니까? 물론 앞문장도 then to learn how가 있으니까 then to learn how까지 있으니까 그것도 답이 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너무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원했던 게 그 아까 logically 그거를 답으로 원했다. 자, 3번 갑니다. 그러니까 답은 the와 them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런 유형 본 적이 없다고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기출 제대로 뭐 최근 거던 뭐 제대로 보지 않고서 요즘에 이상한 간혹 들린다고 뭐 문제가 이상하다, 유형이 아닌 것 같다. 뭐가 유형인데? 자, 그러면 이게 유형이야. 이게 기출. 18년 동안 수십 번 본 사람하고 2, 3년 동안 몇 번 본 사람하고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믿기 싫으면 환불하고 나가. 믿으세요. 그 부분은. 알겠죠? 그 유형과 이렇게 왜 연습을 시키는지.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더 연습시켜주고 싶고 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3번 갑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람들 다 치워야 돼. 여러분들. 음의 기운들 있죠? 음의 기운들. 자 본인이 음의 기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그러니까 자 3번 시민불복종이라는 글입니다. 서로우의 시민불복종. 다 들어는 봤죠? 이런 글이 있었다. 제목은 커멘터리 보죠. 이것도 답부터 majority rule이 답이죠. 자 맞았다. 거의 다 맞는군요 이제. 근데 왜 채점하면 다 틀려 있지? 다 소름 들었어. 그럼 다 맞았겠구나 생각했잖아. 근데 채점하면 다 틀려 있어. 자 희한하네. 자 그래가지고 뭐 독해가 이건 좀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봅시다. After all the practice reason.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시민불복종 낼 겁니다. 2회 때 얘기했죠. 드라마 하면서. 기억나요? 드라마 하면서 제가 여기 시민불복종의 모티브 드라마입니다. 이해되겠죠? 하면서. 자, 시적인 이유 왜 when서부터 people까지는 괄호. 일단 권력이 일단 국민의 손에 들어가면 왜 다수들이 majority가 다수들이 허용이 되느냐. 그리고 계속되느냐. 어디에? 뭐 하는데? 룰 하는데. 다수가 지배를 하는 게 허용이 되고 왜 다수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서 그것은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not A but B 나와 있죠. 세모. 그 다수가 to be in the right이니까 이치에 맞다, 옳다, 옳아서가 아니라 옳을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이것이 소수에게 아주 공정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다수가 지배를 하게 되느냐. 그들이 물리적으로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A government in government가 있는데 그 government 안에서 the majority 룰이 다수가 지배하는 규칙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규칙이 cannot be based on justice. 정의의 기초를 둘 수가 없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그 정의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Can there not be a government? 정부가 없겠는가? 어떤 정부? 그 정부 안에서 다수들이 사실상 옳고 그른 거를 결정하지 않는 정부가 없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있다 없다? 없다. 다수가 옳고 그른 거를 결정하는 정부가 없을까? 없다. conscience 다음에 생략된 말은 decide겠죠. 다수가 옳고 그른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옳고 그른 거를 결정하는 정부가 없을까? 통치가 없을까?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그 정부 안에서 통치 안에서 다수들은 단지 뭐만 결정한다? 문제들만 결정하는데 그 어떤 expediency, 편리함, 편의의 규칙이 적용이 되는 문제들만을
옳고 그른 거를 결정하지 말고 좀 편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결정하는 통치는 좀 없을까? 근데 오늘날 통치들은, 정부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거를 결정 안 해주고 옳고 그른 거를 결정하더라 이 말이죠. 다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그 플로우는 다수가 정의를,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지금 마지막 이거 방금 전에 읽었던 편의적인 것만, 편의에 대한 룰만 해라 이 말이고. Must the citizen ever for a moment, 괄호 쳐놓고 한순간만이라도 시민은, 또는 조금이라도 시민은 resign, 맡기다, 위탁하다 이 말이죠. 당연히 to가 나올 것이고, 뭐를, 시민은 그의 양심을 어디에 한순간이고 조금이라도 맡겨야만 하느냐? 맡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legislation에, 입법에, 그 법에, 즉 여기서 통치에 맡겨야 되느냐? Why has every man a conscience then? 왜 모든 사람은, 그렇다면 then, 그러면 모든 사람은 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더라. 그럼 왜 그러면 양심이 있었겠느냐? 앞에 문장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맡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I think that we should be man first. 우리는 먼저 man이 돼야만 되지. 그쵸? 그리고 나서 subject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subject란 말은 국민이고 man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man이라는 의미는 양심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양심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subject는 법을 따르는 people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그걸 내려고 했었어요. 원래 서술형으로. 여기서의 man에다 밑줄 긋고 subject에 밑줄 걸어서 각각 무슨 의미인지를 써라. 답은 man은 키워드가 conscience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양심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 됐죠? 그런 게 의미고, subject라는 것은 법을 따르는 사람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먼저 subject를 정부가 강요하니까 사람들은 규칙을 따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양심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룰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양심 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룰에 불복종해야 된다. 그 룰이 양심에 입각한 옳고 그런 것에 철저하게 볼 줄 아는 룰이라면은 우리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규칙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그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의 메인 아이디어야. 이 글 자체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지문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요걸 기억해 놓으란 말이죠. 다 거기에 그 키워드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it is not desirable to cultivate a respect for the law. 바람직하지 않는 게 뭐냐면 너무 법에 대해서 존중감을 기르지 말라 이 말이죠. 존중감을 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많이 무엇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는 만큼, the right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는 만큼 법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right에 대해서는 the right, justice겠죠. justice에 대해서는 리스펙트 하십시오. 그만큼 법을 리스펙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의무, 내가 to
to assume 내가 떠맡을 내가 가질 권리를 가진 유일한 의무는 바로 to do 하는 것입니다. 뭘? at any time 괄호 쳐놓고 what I think right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It is true enough said that 이하는 충분히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말에 젖은 거니까 들어왔습니다. 뭘? 어떤 단체가 양심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어떤 단체,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양심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법은 사람들을 결코 조금 더 저스트하게 만들질 못합니다. 공정하게 만들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이슬 러겠죠. 법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설사 well disposed people을 얘기하는 거겠죠. dispose라는 건 뭐예요? 성향이지니까 well 좋은 성향을 가진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injustice의 에이전트가 됩니다. 하수인이 됩니다. 불공정의 하수인이 됩니다. 디렉션 위 지문에서 작가는 시민의 의무를 얘기한다. 그 의무라는 것은 그 자신의 판단을 형성시키는 것에 무엇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러면서 뭘 주장하느냐 결정들은 뭘 토대로 돼야 된다. 뭘 토대로 된 결정들은 항상 right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밑줄 친 블랭크헤이트라는 건 네거티브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단어로 쓰라고 그랬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the majority 룰에 더는 있으니까 더가 없었나요? 있죠. 네. 그러니까 majority 룰이 정답이다 말씀드립니다. 4번 갑니다. 디렉션 한 단어 지문에서 가져다 쓰는 거고요. 답 2개 받아봅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이쪽 저 뒤쪽으로 갈게요. 저 뒤에 맨 뒤. 답 뭐라고 썼어요? 크게 diversity 이쪽 앞에서는 여기서 여기도 diversity 말고 그럼 diversity라고 쓴 사람 손 다 안 들었잖아요. 거의 다 들었나? 아닌데 다이버시티 아닌 건 정답 다이버시티 맞아요. 다수가 맞아요. 우리는 더 메조리티 룰에 따르면 돼요. 알겠죠? 자 시민 우리는 시민 복종입니다. 불복종이 아니라 우리는 메조리티 룰에 따르면 돼요. 다이버시티 잘 찾으셨어요. 지문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시간이 걸렸죠. 저는 근처에서 안 줘요. 치사하게. 그 기출도 그래요. 항상 보면은 분명히 지문이 이 정도 냈으면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쓸데없이 안 읽어도 되는 것은 잘 없어요. 그냥 칸 채우려고 지문 주지 않아요. 기출에서는 반드시 그 이만큼 줬으면 다 그걸 다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만 답이 도출되더라. 그게 기출이에요. 자, 기평은 다이버시티고 어렵지는 않죠.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서. 그다음에 서술형 볼까요? 여성들이 왜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 필요한지 그 이유를 쓰라 그랬어요. 이유가 몇 가지죠? 몇 가지로 몇 가지예요? 2가지. 됐죠? 2가지. 첫 번째는 세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 쉽게 말해서 거기 보면은 this poor background 세 번째 줄에 그쵸? 해커들이
아니 해커가 아니라 우리는 disparate background가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disparate이라는 말이 뭐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늘 형용사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different란 뜻이니까 different란 뜻이고. 그러니까 different라는 뜻이니까 아까 밑줄 친 단어가 읽다 보면은 근거가 disparate background가 근거가 되는 거죠. 아까 블랭크 자리가 이해되겠죠? 근데 한 단어를 써야 되고 그 자리에는 perspective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experience에 있어서의 different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니까 좀 다양한 이런 말이 돼야 되니까 지문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diversity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던 거고. 여러분도 어떤 의미로 쓰시냐면은 해커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배경에서 오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일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가 그 다음 문단이죠. 그 다음 문제. 핵심어는 뭐냐 하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일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겠죠.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수요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녀 차별할 필요 없이 여성들도 뽑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 일자리에 수요가 많다.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 일자리가.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로는 해커들 자체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오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성으로만 갈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 즉 여성들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좋은데 잘 썼길 바라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버나드 쇼의 작품이고요. 자, 디렉션 보시면 설명해라. 미시스 주노와 그레고리 아주 압권이죠. 얘네들 둘 다.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죠.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인생이죠. 쓰레기들이잖아요. 제가. 자,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만나요. 항상 그래요.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레벨을 못 속여요. 잠깐 자신과 다른 레벨을 만났더라도 그건 오래 못 가요. 그 상대가 알던 아니면 본인이 지치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 자, 그래가. 자, 두 사람의 오해.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오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무엇이 그 오해를 야기시켰냐. 알겠죠? 일단 오해는 뭐예요? 둘 다 솔로인 줄 알았는 거죠. 솔로인 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남자 그레고리는 이 주노를 갖다가 미시스 주노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죠? 과부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미시스 주노는 이 남자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싱글이라고 생각한 거죠. 됐죠?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내용은 뭐죠? 자, 남자가 이 여자가 과부라고 생각하게 만든 원인이 뭐죠?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서 푸어하다고. 푸어가 다 키워드예요. 푸어가 들어가면 답이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어떤 오해를 사게 했어요? 나오잖아요. 밑에서 미시스 주노에서 밑에서 미시스 주노만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you never gave me the vein
faintest hint that you had a wife 이거잖아요. 됐죠? 요게 답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다라는 힌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와이프가 있다라고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는 채점 키워드는 와이프가 있다라고 말 안 한 것. 그게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됐죠? 자,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